요즘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가 빠르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어딜 가나 사람보다는 기계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의 일자리가 다 기계로 대체된다라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요, 기계는 사람을 대신하지 못한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요즘 목소리, 표정, 제스처까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기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차가운 기술에 아무리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채워도요, 부족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지켜도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얼마 전에 리조트를 다녀왔어요. 한적한 새벽 시간에 잠도 안 오고 커피 한 잔이 생각나더라고요. 근처 카페를 검색하니까 리조트 1층에 24시 운영하는 카페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는데 투명한 강화유리 사이를 두고 우두칸이 멈춰있는 로봇과 키오스크를 마주했죠. 엄청 낯설고 긴장되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하얗게 사람의 팔과 몸통의 형태로 보여주는 로봇을 신기하게 구경했어요. 키오스크로 따뜻한 라떼를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니까 팔로 보여지는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계에선 드륵드륵 콩 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로봇이 갈려나온 원두를 마치 사람이 하듯이 꼭꼭 눌러서 커피 머신에 옮겨 넣더라고요. 커피가 나왔는데 잔을 짚는 집게의 모습이 조심스러운 사람의 손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섬세하기까지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모니터가 달려 있었는데 웃었다가 윙크하는 표정의 이모티콘이 귀여웠어요. 기술에도 이제는 업무 수행 능력은 당연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근한가, 편안하고 익숙한가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은 듯 했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는 로봇, 길 안내하는 로봇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로봇들의 모습은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하고 투박한 모습이 아니라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요즘 개발돼서 나오는 기계들을 보면 메시지가 더 이상 안녕하세요 같은 어색한 기계음이 아니라 최대한 상냥한 인간의 목소리를 하고 있죠. 차가운 메탈보다는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소재와 감정을 보여주는 듯한 표정으로 마치 생명체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서비스가 기술로 대신하게 되었고 반복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일들은 기계로 대체가 가능해졌어요. 오히려 인간이 기계에 맞추는 모습을 쉽게 포착되고 있죠. 인공지능 스피커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셀리야 인기 음악 틀어줘 또박또박 말을 하고 셀리야 음악 꺼 챗봇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송조의 환불 조치 같이 최대한 간결하게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술에서 오는 오류는 누가 책임져 줄까? 시스템 오작동이나 전산 오류, 데이터 및 정보 유출 같은 문제에 봉착한 고객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단순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를 화면으로 대신해서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다라고 고객의 답답함과 불만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예로 예전에 제가 스타벅스에서 여러 잔의 음료를 주문하고 픽업 데스크에서 음료를 잡는 과정에서 제가 음료를 쓰러뜨려서 반쯤 흘린 적이 있어요. 이때 빠르게 저번에 달려와서 괜찮으세요? 두시면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제가 음료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하면서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재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커피도 무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커피를 사러 갈 때는 굳이 그 매장을 찾아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간의 정서를 감지하고 교류하는 능력,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친밀감이나 공감력 같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융통성 같은 것에 더욱 집중하고 발휘해야 한다면 사실 대체될 수 있는 우리 자리를 걱정하기보다는 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이 흉내를 낸다라고 해도 인간 고유의 가치인 능력을 키우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고객을 감동시켜서 고객 스스로 다시 찾고 싶은 서비스를 만드는 우리의 고유의 방법이 바로 휴먼 터치입니다. 기억하세요? 휴먼 터치요.
휴먼 터치라고 하면 사람을 만지라는 거냐 뭐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을 만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먼 터치의 방식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 터치, 심리적 터치, 언어적 터치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터치는 제품 또는 환경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인데요. 대기 시간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포근한 의자를 비치하고 읽을 거리와 할 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도 최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버튼 조작 방식이나 위치, 터치감 등을 고려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심리적 터치는요, 고객이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증폭시키고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전에 환자의 동의하에 모든 의료진들이 다 같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인 심리적 터치이겠죠. 생일이나 기념일 등의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해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심리적 터치 유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터치는요, 비언어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언어적 메시지는 따뜻한 눈빛, 배려를 담은 정성스러운 제스처, 정중한 인사 같은 태도로 형성됩니다. 또 언어적 메시지는요,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의 의사소통을 말하는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치를 높이는 설명, 욕구를 파악하는 질문 등이 있겠네요. 제가 휴먼 터치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적 터치입니다. 오롯이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기업에서 아무리 훌륭한 물리적 터치 요소와 심리적 터치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한들 그것을 전달하는 현장에 있는 직원의 언어적 터치로 그 효과와 결과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언택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로 전향이 되어도 결국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요. 문제를 처리해줄 직원이 존재하지만 그 역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따라서 다시 찾고 싶을 것인지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을 것인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객은 직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이유가 생길 수 있어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고객이 줄지어오게 하고 싶다면 기계로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경쟁력, 곧 우리만의 휴먼 터치를 고민하시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고객에게 어떠한 물리적, 심리적, 언어적 터치를 전달하고 계신가요?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의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지금 집필 중인 제 두 번째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제는 휴먼 터치인데 제목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고 마무리 단계여서 엄청 정신없지만 최대한 빨리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공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